네, 반갑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 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어제에 이어서 최미연의 처형무 렉처 콘서트, 렉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무대 앞단 중앙에 보면 처형탈이 여러분들을 마중하는 것 같습니다. 이 탈은 울산 처용 탈방의 김현우 장인께서 보존에 제공한 것을 오늘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처용탈을 보게 되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좀 단상이 있을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춤적으로. 그런데 오늘 공연은 정말 특별한 처용무 무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국가무형유산 처용무 전수자인 한국춤 서사연구소 소장이죠. 최미영 선생이 깊은 연구의 성과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오늘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전통예술, 특히 국가무형유산을 하다 보게 되면 전통과 창작, 요새는 또 활용까지 다양한 부분을 넘나들고 있는데, 오늘 이 공연은 창작, 또 복원된 공연,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공연까지 정말 우리 요리로 치면 여러 가지 플레이팅이 잘 된 그런 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용 인류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춤을 복원하는 그런 일련의 작업을 최미연 선생은 계속 하고 있고요. 오늘 무대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과 창작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최근 종영됐죠. TVN의 폭군의 셰프라고, 혹시 여러분들 보셨죠? 네,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여기에 보면 사극 드라마인데 처용무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사극 드라마 보면 뭐 부채춤, 건모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드라마 속에서 처용무가 갖고 있는 부분들은 연산군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연산군은 또 직접 처용무를 췄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물론 드라마적인 스토리텔링도 있지만 저는 이제 처용무가 갖고 있는 그런 활용과 가치, 또 춤적인 어떤 그런 확장성, 이런 부분들까지도 있기 때문에 처용무의 힘이 존재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정제 처용무의 다른 것보다 관용 정신을 좀 재해석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하다는 관용의 의미, 이 시대도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미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의 구비서라 도량 넓은 남편 이야기하고 처용무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아름다운 관용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뒤에 이어서 이어지는 1인 처용무 경진 선생이 이수자신데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창작된 처용무와 전통 1인 처용무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이 아름다운 관용에서 원래 캐스팅이 황태인, 이도윤, 무용수가 하려고 했는데 좀 조정이 됐어요.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안무자인 최미연 선생과 그리고 노승혁 무용수가 함께 합니다. 물론 여기서 보통 처용무가 이제 3인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남녀가 함께 어우러져서 여러 가지, 보통 이제 김판서, 이판서의 어떤 그런 아들과 딸의 이야기를 또 처용과 연결시킨 그런 스토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다양한 그리움, 사랑, 이별, 또 그 이상의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고 또 잔상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관용과 1인 처용무 이후에는 오늘 공연 형식이 렉처 형식을 띠고 있어서 최미연 선생과 저와 간단한 토크를 할 예정입니다. 좀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크가 끝난 이후에는 두 가지가 이어질 텐데요. 악학괴범의 문헌복원 처용무. 악학괴범 그러면 이제 조선 성종 때 이렇게 발간된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서 깊은 음악서죠. 여기에 보면 음악적인 부분도 있지만 춤적인 것도 많이 있어서 우리 법으로 치면 헌법같이 되게 어떤 그 우리의 음악이나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악학괴범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악학괴범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원래 이제 처용무를 할 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반주 음악에서만 한 부분들이지만 그 처용가 부분들이 이제 문헌상에 있어서 그것을 복원을 해서 이렇게
음악과 춤이 같이 연결되는 그런 무대라고 봅니다. 작곡과 가창에는 정가로 유명하죠. 김보라 선생이 소리를 하게 됩니다. 아주 소리가 되게 좋고 또 춤과의 어떤 그런 밸런스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귀도 즐겁고 또 눈도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되리라 봅니다. 피날레 무대는 중학교 학생이 등장합니다. 오선우 학생 그리고 처용무 이수자인 이재경 이수자가 함께해서 미래의 처용무, 또 우리가 춤이 갖고 있는 힘 자체가 예술의 치유, 정서적 심리, 운동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 국가무형유산 처용무가 갖고 있는 힘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를 딛고 또 오늘을 담고 내일을 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면서 공존하는 그런 힘까지도 처용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도 특별히 국가무형유산 처용무 보존회 김중섭 보유자님도 함께 와주셔서 자리를 빛내게 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한 분 한 분 오신 분들이 귀한 처용무의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름다운 관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의 박수 보내드릴까요?
최미영 선생님이 나오는데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숨 좀 돌리셨습니까? 네. 네. 네, 저는 오늘 최미영 선생님하고 같이 대담을 하고 있는 무용평론가 고려대학교 이주영이고요. 우리 최미영 선생님 간단히 소개드리면은 한국춤서사연구소 지금 소장을 맡고 계시고 다른 것보다 처용무 지금 이제 전수자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세계 민족 무용 연구소죠. 거기서 이제 전임 연구원으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이게 좀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역사라기보다 좀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국문학을 전공을 해서 어떤 그런 인문학적인 베이스가 좋으시고 여기에 또 무용원에서 이론을 공부하고 박사에서 전공을 문학 인류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쭉 보니까 서사라든지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 춤적으로도 누구보다도 많이 연구하고 해서 오늘 이런 무대가 탄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민 선생님, 이번 공연이 이제 처용무 렉처 퍼포먼스, 렉처 콘서트인데 기획한 아마 동기나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도 먼저 한번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국춤서사연구소 지금 방금 소개받은 최미연이라고 합니다. 이 공연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처용무가 우리가 신라시대 12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꾸준히 기록에 나와 있고 그렇게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그런 또 그리고 질병신이라는 개체가 등장하면서 치유의 역할을 해왔던 춤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도 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처용무를 이렇게 공연을 기획하게 됐고요. 저희 또 창무예술원에서 이번에 오래전부터 전통과 창작과의 만남이라는 이 기획 공연을 하시고 계시는 그것과 이제 또 취지가 맞아서 저희가 이 공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이 공연이 이제 전통과 창작의 만남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있는데 앞서 처용무의 어떤 창작한 아름다운 관용 또 이런 치용물이 이어져서 창작과 전통이 같이 이어졌는데 창작 같은 경우 미술로 치면 약간 수채화 느낌이라고 한다 그러면 또 묵직한 일인 처용무가 수묵가루에서 묵직하게 눌러져서 아주 배합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역시 퍼포먼스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지는 그런 배합미 또 조화미 이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작품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이제 선생님이 처용무에 대한 접근과 해석 이런 부분들이 좀 이번 공연에서 많이 눈에 들어오는데 창작무 아름다운 관용에서 보면은 구비설화가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량 넓은 남편 이런 부분들인데 관련 이야기가 궁금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설화 같은 게 문화 원형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만드는데 바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춤적으로 연결하는 게 이게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또 처용무라는 또 특수성이 있어서 아까 이제 안무나 어떤 움직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게 보통 김판서, 이판서의 아들과 딸이 주로 이제 주요한 캐릭터인데 그런 캐릭터 설정도 좀 들려주시고 또 뒤에 또 1인 처용무가 있으면서 또 뭔가 이게 또 처용무가 가진 또 처용이 가진 그런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죠. 네, 처용무는 처용 설화를 바탕으로 한 춤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설화는 용왕의 아들 처용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아내와 결혼해서 사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이불에 다리가 4개인 것을 보고 그런데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러나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했기 때문에 역신이 무릎을 꿇고 사죄하면서 절대 처용의 얼굴이 있는 곳에는 침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역신이 물러났기 때문에 처용이 질병을 쫓는 신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학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신이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논문을 쓰기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1000편이 넘는 논문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과거의 연인이 집에 찾아왔다.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과거의 연인이 찾아와서 그것을 보고 이제 그 관용을 베풀었다, 용서를 베풀었다 이런 이 이야기가 바로 도량넓은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차용을 했는데요. 이제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저 건국대학교 학부 교수님이신 이제 정우채 교수님께서 수업이나 논문으로 얘기해 주셨던 것을 좀 작품화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이렇게 엮어가는 게 또 무대로 실현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전반적으로 되게 그런 애틋함, 그리움, 그 속에서 뭔가 또 뭔가 자아내는 그런 뭐 장치들이 다 곳곳에 숨어 있어서 되게 좀 창작의 어떤 초용무 창작의 의미가 더해진 것 같아요. 네.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앞에 처용이 있는 게 작품 속에서 이제 그 남편 또는 어떤 아내와 약속한 신의 역할이고 그리고 이 그 이제 남자친구가 이 역신의 역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처용이 나오게 되죠. 그 후에 그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많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민 선생님이 설명한 거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조금 매치가 되는지 각자의 또 예술은 또 해석의 영역이 있어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의도와 어떤 방향 부분들이 작품에 들어갔다는 것을 조금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 관용, 그냥 용서가 아니라 관용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마음이 많이 와닿았는데 보통 초용어가 갖고 있는 사상적인 측면에 본다 그러면은 벽사진경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크고 또 음양 오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주목했던 부분들은 또 관용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용을 많이 좋아하셔요?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한번 특히 또 초용무 하면서 공부하면서 느끼면서 준비하면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관용에 대한 생각 한번 말씀 한번 주실까요? 네, 포괄적이지만 이 관용 중에서도 이 처용의 관용은 약간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 약속을 하고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 아내 또는 남편이 뭐 특별한 취미 생활을 가지고 뭐 낚시를 한다거나 등산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사랑으로 포용하고 그렇게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그 핵심 키워드가 관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 차원이든 사회나 국가나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층적으로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뭐 존중과 배려라는 그런 미덕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떤 우리 최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초용과 연결시킨 어떤 그런 관용 이야기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복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뭐 예술에서 보면은 우리 국립국악원에서 공연할 때 보면은 예전에 어떤 그런 문헌을 통해 가지고 특히 고증을 통해서 많이 하잖아요. 되게 어렵잖아요. 복식도 그렇고 춤의 어떤 또 의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음 작품에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이 문헌, 복은, 초용입니다. 앞서서 제가 또 악학계범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게 초용무가 천년이 넘는 뭐 신라시대부터 한다고 붙이면은 근데 분기점이 또 악학 괴범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또 이왕직 아학부를 지나서 1970년대 초에 현 초용무까지 쭉 괴를 같이 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 문헌, 복은, 초용무 그죠? 초용무죠. 초용에 대한 부분들 아마 객석에 계신 분들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용가와 초용의 연결이라든지 또 그런 또 에피소드라든지 다양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문헌, 복은, 초용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이제 다음 순서로 보여드릴 부분은 이제 약간 문화인류학적인 작업인데요. 이제 고고학하고도 비슷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유물이나 유적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박물관을 만들거나 어떤
관광 유적지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과거의 흔적을 가지고 현실로 재현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데요. 무용 윤리학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과거에 있었던 책에 나와 있는 기록을 현재로다가 보여지게 이렇게 만드는 작업인데, 그 아카케범에 보면 굉장히 그 처형무의 춤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서 한번 그 현실로다가 재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지금 현재는 그 처형무가 반주 음악에 맞춰서 추어지는 춤인데, 조선 전기에는 아카케범이 쓰여질 시기에는 노래 가사에 처형가라는 노래에 맞춰서 처형가랑 여러 가지 또 뭐 정가정 이런 정읍사 노래들이 있는데, 그런 노래 가사에 맞춰서 추어지는 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댄스 가요였던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노래에 맞춰 추는 처형무는 어떤 모습일까,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고려 가요라는 게 조선 중기 이후에 사라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노래 불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다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시조창과 정가 가곡을 다 하시기도 하면서 민요와 무가까지 다 하실 수 있는 이제 김보라 선생님을 제가 이제 이분은 몽골 음악까지도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상교 초료를 해서 그분하고 같이 고려 처형가를 가지고 음악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음실에서 저는 막 춤을 같이 추면서 그런 그 노래를 만들어서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열띤 창작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뒤에 아마 이제 뭐 그 작품을 보면 알겠지만 그 초연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춤과의 어떤 그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뭔가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그러면서도 동시대적인 가치, 오늘의 어떤 그런 초용 이런 느낌도 좀 있고, 또 오방의 어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전달되어서 말 그대로 오방 초용무가 오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그런 공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최 선생님은 그 오늘 이번 공연이 약간 연구와 실현 했던 부분들까지 연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들어오실 때 입장할 때 보면 책이 앞에 그 있을 거예요. 발간된 책은 2010년도죠.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토대로 좀 수정 보완하고 또 추가적인 연구 논문이 같이 결부된 그런 아주 멋진 책입니다. 저도 쭉 일별에서 봤는데 되게 이런 내용이 탄탄하고, 저도 이제 우리 최 선생님이 기존에 이제 문학 체험 그걸 관련되는 치료 관련된 치료 관련되는 부분들을 제가 선행 연구도 많이 보면서 인용도 좀 하고 그랬는데 되게 연구가 깊어요. 요번에 또 책을 나와서 너무 또 축하드리고요. 또 이게 많이 또 회자가 되고, 또 많이 이제 후학들이 또 같이 또 동학들이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소개 좀 해줄까요? 책 제목이 처형무의 신화 분석과 무용 서사 해석입니다. 주요 키워드가 이제 처형무, 또 신화, 또 서사인데 어떤 본인의 주특기를 다 넣은 것 같아요. 네, 한번 소개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네. 네, 오늘 그 공연되는 그 공연 내용이 사실은 책에 있는 내용이 이제 그 공연으로다가 이제 푸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현대적인 재창작과 그리고 문헌을 바탕으로 한 복원, 그리고 이제 현대인들이 함께 즐기면서 아까 얘기했던 치유의 그 몸동작을 배우고, 그래서 자기를 이제 심신의 건강 치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춤동작의 의미를, 어떤 춤동작은 뭐 수능의 춤동작이고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서 그것과 관련된 그 인간의 몸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사실 거기까지 조금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네. 이게 또 한국춤서사연구소의 방향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국춤서사연구소가 할 역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어요. 초용무 오늘 이제 뭐 창작과 전통이 같이 어우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새 문화 콘텐츠의 시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미학이나 또는 박사에서 문화 콘텐츠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이제 그 설학 구비설학도 이야기했지만 또 문화 인류학 박사시잖아요. 문화 인류학 박사로서 이 초용무가 지닌 문화 콘텐츠의 힘 요거 한번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처용무가 근데 좀 앞에서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치유의 역할을 했듯이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대중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고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리고 오늘 그냥 제가 다른 말씀 드리면 오늘 요 복원한 요 처형문은 아각개범 상에 보면은 나래입니다. 나래 그 귀신을 액기를 쫓고 그리고 질병을 쫓는 그런 나래 이후에 새벽 2시에 모여서 했던 그런 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다 애군을 다 날리시고 그리고 모든 병을 다 물리쳐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덕담까지 해주시네요. 네. 네, 감사드리고요. 요 이제 저희 토크 끝난 이후에는 두 작품인데 문헌복원 초용무 기다리는 작품 그리고 춤서사 치유 체험형 초용무 이렇게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하고 또 좋은 작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선생님? 같이. 네, 감사합니다. 이
같이 희어신 이빨을 질복여우셔 숙여진 어깨에 길경여우셔 늘어진 소매길에 솔깃 모두 유덕하신 가슴 복지 고족하샤 부르신 홍정 겨울
조용아비를 마만하니요 어찌요 야사농이야 빨리 내 시골을 메어라 아니 매시면 날이었다 멎은 말 풍경 밝은 달에 밤들이 놓이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가라리 내로 새다 푸른 니언이와 푸른 니언이 이럴 적에 처형아비 엿보시면 열병신이야 백가시로다 이럴 적에 처형아비 엿보시면 열병신이야 백가시로다 청금을 주리어 칠보를 주리어 처형아비야 청금 칠보 마로 열병신을 날 잡아줘 산이요 미요 처용아비를 어려려 거저 처용아비를 어려려 거저 열병 대신의 발언이 셨다 열병 대신의 발언이 셨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쌀이 떠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젠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찾아 날아 사막 위를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꽃들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조용하게 누가 지어세고는데 하늘도 실도 없이 하늘도 실도 없이 조용하기를 누가 지어세고는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여 12제국이 모두 모여 세운 조용하기를 많고 많은 사람들이여 어찌하고 하얗단 놈이야 빨리 나와 내 신고를 메어라 얽매여 있으면 나올 것이다 나쁜 날 동동 달고 달고 밤낮 고롱 돈에다가 벼와차이를 보니 다리가 내 시로구나 둘은 내 것이여라 둘은 누구의 것인가 이런데 조용하비가 보시면 내 병신이여 헛거리로다 청금을 주겠습니까 조용하비여 질보를 주겠습니까 조용하비여 청금 질보도 그만둬 내 병신을 내잡아 부숴서 산이나 들이나 천리에 조용하비를 피하여 가보져야 병신의 바보니 싫어다 정보를 주겠습니다 조용하비여 정보 질보도 그만두고 그 병신을 내잡아 주소서 상이나 들이나 천리에 조용하기를 피하여 가보져야 깡깡 대신에 발언이 싫어다 조용하기를 누가 지어세우는가 하늘도 실도 없이 하늘도 실도 없이 조용하기를 누가 지어세우는가